거대한 비행기 한 대를 하늘에서 바로 회항하게 만들 정도였다. 수백 명 승객들이 반대했지만 소용없었다. 재벌은 대체 얼마나 큰 권력을 가진 걸까? 2014년 12월 뉴욕 JFK 공항. 대한항공 비행기 한 대가 이미 활주로를 출발했어요. 승객들 다 앉아있고 이제 이륙하면 되는 상황. 근데 그 비행기가 갑자기 되돌아가요. 왜냐고요? 견과류 서비스 방식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땅콩을 봉지째 드렸는데 접시에 담아서 드려야 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닙니다.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 회장 딸이죠. 그분이 사무장한테 소리를 질렀고 그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고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로 돌렸어요. 탑승객 전부를 태운 채로. 이 사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땅콩 회항. 전 세계 언론이 이 이름으로 보도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 이 단어를 수출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사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이 왜 가능했는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잠깐 그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시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 비행기 안에 탄 사람들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출장 가는 사람, 여행 가는 사람, 환승 빠듯한 사람. 다들 아무 말 못하고 앉아 있었겠죠. 왜냐고요? 그 자리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사무장은요? 그분은 그냥 내려야 했어요. 비행기에서. 말 그대로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조연아 씨는 그게 자기 권한 안에 있다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까지는 실제로 권한 안에 있었어요. 아무도 못 막았으니까요. 이게 갑질이 무서운 이유예요. 갑질은 선을 넘는 게 아니에요. 선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직장에서 아니면 살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데 못한 적 있어요? 상대가 갑이라서, 나보다 위라서 괜히 찍힐까봐. 그 느낌 아시죠? 근데 이 사건은 그냥 조연아 씨 개인의 막장 에피소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 한국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 역시였어요. 놀랍지 않았던 거예요. 왜 놀랍지 않았을까요? 한국에서 갑질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에요. 편의점 알바한테 반말하는 손님, 카페에서 직원한테 컵 집어 던지는 사람, 아파트 경비원한테 무릎 꿇리는 입주민. 이게 다 뉴스에 나온 실제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이게 뉴스가 될 때마다 사람들이 분노해요. 댓글 달리고 공유되고 그 사람 신상 털리고.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뉴스가 될 정도로 분노하면서 왜 이 문화 자체는 안 없어질까요? 저는 이게 단순히 몇 명의 나쁜 사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구조의 문제예요. 한국 사회에는 사람을 위아래로 나누는 시스템이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남, 직급, 재산, 출신 학교, 부모가 누군지. 이게 다 서열이 돼요. 그리고 서열이 있으면 위에 있는 사람은 아래 사람한테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암묵적인 허락이 생기거든요. 명시적으로 법에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그렇게 행동하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땅콩 회항에서 좀 더 넓게 가볼게요. 조연아 씨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냐? 거기엔 배경이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재벌 딸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물어볼 수 있어요. 상관 있어요. 엄청나게. 한국 10대 재벌 그룹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알아요? 한때 60%를 넘었어요. 나라 경제의 절반 이상이 몇 개 가문성에 달려있는 구조예요. 그 가문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스카이 대학 나오고 아버지 회사 부사장 되고 비행기 돌리면 국민들이 화내고 끝나요. 실제로 조연아 씨는 징역형 집행유예 받고 나중에 복귀했어요. 반대로 그 비행기에서 쫓겨난 사무장은요, 그냥 직장인이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쫓겨난 직장인. 그 사람이 뭘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 영상 보는 분들 중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게 느껴지는 분 있어요? 그게 착각이 아닐 수 있어요. OECD 자료 보면 한국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1위예요. 71%. 근데 대졸자 취업률은 OECD 평균보다 낮아요. 세계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하는 나라인데 공부해도 일자리 못 구하는 나라.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간단해요. 좋은 일자리 숫자가 안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좋은 일자리 누가 먼저 차지하냐고요? 한국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 난다. 예전엔 이게 진짜였대요. 가난해도 공부 열심히 하면 올라갈 수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요?
개천에서 욕 난다는 말이 이제 비웃음 섞인 표현이 됐어요. 왜냐고요? 사교육비 보면 바로 나와요. 서울 강남 아이들이 한 달에 쓰는 사교육비가 지방 중소도시 아이들이 쓰는 것의 몇 배예요. 수능은 같은 시험지인데 시험지 앞에 앉기까지의 과정이 이미 달라요. 12년 동안 다른 환경에서 달려온 사람들이 같은 결승선 앞에서 경쟁하는 거잖아요. 이게 공정한 경쟁이에요? 그리고 대학 나와서요.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인턴은 인턴 경험이 있어야 뽑고 신입은 경력직 같은 신입을 원하고 올해 2030 청년 중에 그냥 쉬고 있는 사람이 171만 명이에요. 포기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문이 없어서 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서 살고 있냐고요? 부모님 집이요? 아니면 보증금도 없이 월세 사글세? 서울 원룸 월세가 평균 70만 원에서 80만 원이에요. 왜? 최저시급으로 한 달 일하면 실수령 190만 원 정도 되죠. 거기서 방값, 밥값, 교통비 빼면 뭐가 남아요? 여기서 땅콩 회항으로 다시 돌아와요. 조연아 씨가 땅콩 서비스 방식에 화를 낼 수 있었던 건 그분 인생에서 그게 신경 쓸 만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중요한 걱정이 없으니까. 집값 걱정? 없어요. 취업 걱정? 없어요. 다음 달 월세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땅콩이 접시에 안 담겨 있는 게 그날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일반 승객들은요. 그 비행기 표 사려고 몇 달 동안 모은 사람도 있었겠죠. 연차 써서 어렵게 일정 짠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비행기가 왜 돌아가는지 설명도 못 들었어요. 이게 같은 사회에서, 같은 비행기 안에서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부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갑질은 그 단면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줘요. 단순히 나쁜 사람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구조가 문제예요. 아파트 경비원한테 반말하는 사람도, 카페 직원한테 컵 던지는 사람도 다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 확신은 어디서 오냐고요? 돈이요. 그리고 그 돈이 만들어낸 서열이요. 다시 2014년으로 돌아가서 그 사건 이후에 조연아 씨는 재판을 받았어요. 유죄 판결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경영 복귀했어요. 사무장 박창진 씨는요. 오랫동안 법적 싸움 했어요. 책 썼어요. 강연했어요. 근데 그분이 뭘 얻었냐고 묻는다면 정의? 보상? 글쎄요. 이 얘기가 쓴 이유는 조연아 씨를 계속 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구조가 크게 안 바뀌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뉴스에 안 나올 뿐이지.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그 비행기 안 일반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 말 못하고 왜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있는 사람들. 그게 왜인지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알고리즘한테 이 내용 더 많이 퍼뜨려달라는 의미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줘요. 다음엔 이 얘기의 다른 쪽, 청년들이 왜 결혼도 연애도 포기하게 됐는지 얘기해볼게요.